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상공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검 연장이 불발될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형태든 대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대 정당이 돼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 보수 정당과 연정하자. 네,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로 대연정을 주장했었지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의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둔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상호 대표님. 어떻게 북한 상공까지 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당한 것에 대해 공화국 공민의 쇼크사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주장을 남한이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건 호도하기, 책임 떠넘기기 등 북한이 남한 정부한테서 참 많은 걸 배웠네요. 이런 식으로 남북이 일치해 가는 것도 통일에 도움이 되려나요? 정부 서울청사 상공입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매일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쇼핑, 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하, 요즘 칼퇴근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요? 하루에 30분 이상 일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초과 근무하고 있지요. 그리고 금요일엔 2시간 일찍? 복지, 인권을 강화하지 않고 저녁이 있는 삶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퇴근은 그렇다 치고 대통령이나 제 시간에 출근하라고 하시죠. 집무실에 안 나오는 날이 더 많다고 하더만. 곧 탄핵되지 참. 광고 들으신 후에 뉴스는 현장이다에서 뵙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조선이 딸렸어? 잘하는 쟤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나 민주주의는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한 기간 연장 승인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특검의 수사가 황교안 자신을 향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또한 특검 연장이 무산된 이후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전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마이뉴스 TV 장윤선의 팟짱에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너무 잘하는데 수사기일이 필요하고 필요하죠. 근데 뭐 아니면 더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승인을 해주기가 민망하니까 피하는 거죠. 네. 안 하는 이유. 네. 우선 승인을 하게 되면 네. 어쨌든 자기를 임명해줬던 대통령을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또 계속 해라. 네. 라고 문을 열어주는 거니까. 네. 참 곤란한 지경일 거고. 또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네. 세월호 때 해경 압수수색 뭐 그런 문제라든가. 네. 혹은 해경 정장 기소 혹은 구속 못하게 네. 압력을 우병우가 네. 넣은 게 있잖아요. 예. 또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은 뭐 문건 사건 때 그 본말을 전도시키고 사건 말아먹은 거. 네. 뭐 그때 다 그 법무부 장관이에요. 이번에 영장 기각된 것도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네. 전혀 그 백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영장이 들어갔고 또 범죄 사실에서 빠졌다. 예. 그런 지적들을 지금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30일 시간이 더 주어지면 네. 이런 쪽으로 수사를 할 건데요. 네. 그러면 그 정점에 법무장관이었던 지금 대행이 있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글쎄요. 이건 좀 비겁하긴 합니다만 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이게 특검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검찰로 돌아가면 윤갑근 팀장식으로 검찰이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그런가요? 윤곽근 수사팀장이 제 기억으로는 네. 8월 20일경에 아마 네. 임명이 돼가지고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최순실이 그렇게 전면적으로 드러나기도 전이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네. 뭐 한 30% 정도는 유지되던 때였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탄핵이 될까 말까 네. 그 목전에 두고 있고요. 네. 지지율은 뭐 4%고 예. 뭐 주위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어쨌든 벚꽃 대선을 네. 통해서 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검찰은 인사를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받는 게 아니고 새 정부에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인사권자의 눈치를 또 볼 걸로 보여집니다. 검찰이. 네, 예. 그렇지만 네. 어쨌든 탄핵이 가결되고 벚꽃 대선을 통해서 네.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는 아마 기록 검토한다. 고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 겁니다. 기록 검토한다. 예. 예. 그 사이에 탄핵이 가결이 되고 네. 탄핵 가결 후에는 곧장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우병우 신병 어떻게 할래? 네. 수사 어떻게 하니? 예, 예. 이거는 아주 마이너한 이슈로 전락을 하게 되죠. 네. 시간을 벌게 됩니다. 예. 그래서 대선 때까지는 시간을 벌 수가 있고 네. 대선 끝나고 이제 그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또 스탠스를 정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야권에서 네. 정권을 가져오게 되면 네. 거기 입맛에 맞춰서 아주 가혹하게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탈탈 다 털어볼 것이다. 검찰이요? 네. 예.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특검 개정안이 직권 상정되더라도 자유한국당에 여러 방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결국 촛불이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역시 오마이뉴스 TV 박정호의 현장 본색에 출연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이 특검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법사위에 상정이 안 됐지만은 발의가 돼 있어서 직권 상정해서 처리하자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직권 상정 될까요? 자, 이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는 뜻은 네. 워낙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메시지를 지금 발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네, 네. 예, 국회가 나서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닌 국회의장이 특검 연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법안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정부에서 공표를 늦춰버리면 또 이게 3월 중순이 됩니다. 지금 특검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표 기간까지 이제 시간을 끌면서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특검법 개정안은 때늦은 보완책이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 정부가 특검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일단은 궁여지책으로라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지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정세균 의장을 압박하는 격이 되는데 이제 직권상정해라. 이게 뭐 자유당이 협조를 안 해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직권상정하라는 압박을 가하는 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을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줍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까지도 고려하면서 나름 다른 대안을 준비하셔야 될 걸로 저희 야당은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이것도 완전한 어떤 대책이 되질 못합니다. 결국은 뭐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또 다른 시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정부는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안을 수용하도록 국민적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이번에 광장에 이번 주말에 시민들이 더 많이 모이셔야 될 그런 이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 황교안 권한대행께 모든 게 좀 걸려있는 상황인데 어제 못 만나셨어요. 다시 만나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퇴근길 맞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권한대행을 만나러 갈 때 꼭 외부에 일정이 있는지 이것도 참 미스터리예요. 이러려면 차라리 광화문의 정부 청사로 찾아가지 말고 집으로 그래요. 공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그러면 외박을 할까봐 아예 집에 안 들어오고 지금 하는 행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그 행방을 우리도 마치 뭐 현상 수배범 찾아다니듯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게 어떤 황꾸라지다. 황꾸라지다. 황꾸라지. 아니면은 황장어. 왜 이렇게 미끌미끌하고 잘 빠져나가? 그러게요. 왜 이렇게 미끌어? 아마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달이 됐으리라고는 봅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박근혜의 하야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8일 이제 수사 기한인 특검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막판까지 공을 들였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특검에 좀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특검 나름대로는 뭐 여러 노력을 다 했겠습니다만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워낙 굵직굵직한 김기춘 뭐 최순실 이런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처리하느라고 시간이 대단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각에서는 특검에 파견된 법무부 검찰 이 검사들의 좀 비협조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뭐 이 수사는 지금 예를 들면 정윤회 사건에 이제 우병우 수석이 어떻게 개입했는가 등의 여러 굵직굵직한 비리는 이번에 범죄 사실 구속영장 청구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특검이 아니더라도 이제 특검의 수석이라는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은 새로운 특검을 발동시켜서라도 이제 이 미진한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비협조적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이고 아직 명확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다른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달리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시간을 많이 끈 데 대한 세간의 의혹이 그렇게 보도된 것 같습니다. 그 범보수 진영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전에 박 대통령이 자진하여야 하는 질서 있는 퇴진론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대통령 하야를 청와대에서 검토한 걸로 안다고 했고, 또 청와대와의 교감 여부에 대해선 뭐가 있긴 한데 말하기는 좀 그렇고 뉘앙스만 남겨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특검의 조사를 갖다가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헌재의 출석도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변호인들이 하고 있는 지금 행동은 뭔가면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을 변호하고 결과를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재의 판결을 갖다가 거부할 지금 논리와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은 헌재를 갖다가 거부하는 가장 강력한 거부 방법은 헌재의 판결이 내려진 뒤에 거부하는 게 아니라 판결 자체가 뭐 안 내려지도록 봉쇄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헌재 판결 전에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게 되면은 헌재가 판결을 내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헌재가 파면 결정을 갖다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정 자체를 내리지 못하도록 헌재를 무력화하는. 그래서 특검이 연장을 갖다가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특검을 무력화하고 그 특검이 무력화된 직후에 즉 대통령이 형사소추 당할 가능성을 갖다가 봉쇄시켜 놓은 상태에서, 왜냐하면 대통령을 그만두게 되면은 일반인이 되니까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데 특검을 먼저 봉쇄시키고 기간을 연장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다음에 다시 특검을 봉쇄시킨 다음에 헌재의 판결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그런 시나리오가 강력히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거는 바깥에서 연기 피우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주문해서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탄핵 사유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통령 박근혜 하야설에 대해서는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우상호 원내대표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럼 지금 세 가지 방법, 황 총리가 승인해 주는 거, 여야 합의해서 법사위 통과하는 거, 직권상정 세 가지 중에 그나마 제일 기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다 난감합니다, 사실은. 다 난감합니까? 네, 원래는 사실은 현행 법의 취지로는 황교안 총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어서. 여러 옵션이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황교안 총리가 해주는 게 가장 말끔하죠. 그냥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황교안 총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건 그분이 재량권에 있는 게 아니고요. 수사가 미진하면 반드시 해주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당시 여야 간에도 합의가 됐었던 얘기인데. 황 총리가 지금 아주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해준다면 그분 자체가 현행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죠. 재량권 남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그 국회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야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범여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하야하는 게 옳다. 탄핵 심판 결론 나기 전에 자진하야하는 게 옳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탄핵 심판이 나고 나면 반대 세력이든 찬성 세력이든 한쪽은 굉장히 분노하게 될 거고 국민적인 갈등, 국론 분열,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원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작년 10월달, 11월달에 아주 초반에 일관되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게 탄핵까지 가지 말고 대통령이 하야하든가 이선후퇴 하라.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주겠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곧 탄핵 결정이 내려질 판에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해묵은 얘기를 꺼내는 저희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뭘까요? 물론 그분들은 엄청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걸 공개적으로 해야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을 설득하든가 예. 그렇게 해서 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져왔다면 몰라도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건 오히려 그것이 더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겠습니까?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들어갔을 때에 사법 처리를 막을 생각으로 제안하는 거라면 예. 저는 그건 정말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다. 대통령 박근혜 측 대리인단의 추태가 도를 넘고 있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근혜 측이 탄핵 인용 결과를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인식인데요. 또한 박근혜가 하야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측 변호인단들이 뭐 대단했다면서요? 거의 판을 깨자는 수준이었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일단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막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다. 이 정도면 거의 막가자는 건데요. 네.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빛의 속도로 이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기피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거죠? 예, 바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요. 예. 또 하나는 뭐 이정미 대행이 아주 뭐 직설적으로 말씀을 했는데요. 지난번 재판기일에 재판장한테 뭐 헌법재판관식이나 되는 뭐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에 대한 모욕적 언사다. 심지어 사퇴질까지 했지 않느냐. 좀 품격 있게 재판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강일원 재판관은 이거 여러 가지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라는 그런 뭐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 일일이 뭐 지적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 백미는 정기승 대법관이나 또 김평우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헌법재판을 많이 안 해보셔서 잘 모르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아주 뭐 촌철살인의 답으로 답을 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헌법재판관 또 권한대행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등을 일종의 모욕까지 한다는 거는 어찌 보자면 대통령 측한테 유리할 게 전혀 없는 행동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도우려고 나온 것이 아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탄핵 결정 선고가 13일 전 이후로 미루려고 했던 것이 아무런 이런 수를 쓰고 저런 수를 써도 넘겨지지 않고 예. 두 번째는 결론도 탄핵 인용 결정이 거의 확실시해진다는 것을 대통령 측이 자인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말 그대로 판을 깨는 정말 모욕적인 재판관들에 대한 언사를 할 수가 없지요.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대통령이 헌재가 최종 선고하기 바로 하루 이틀 전에 자진하야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는 일반 공무원들은 사표를 내도 수리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임명권자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아닙니까? 일종의.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자진하야는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이제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임명권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이 임명권자죠 사실은. 예. 그러나 헌법적 법률적 임명권자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언제든지 탄핵 전 사임하야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통설인 것 같고요. 아하. 그런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예. 이 문제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번 국정농단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예. 적어도 각하를 하더라도 심판 대상이 없어졌죠 대통령이. 예. 각하를 하더라도 이유 중에는 반드시 후대의 귀감을 삼기 위해서라도 역사적인 기록을 위해서라도 예. 이유 중에는 탄핵 사유에 대한 저는 언급이 있을 거다. 언급이 있어야 된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야, 김창회,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병 김창호. 야, 너 임마 저번에 애니메이션 보라고 존만이가 그거 가르쳐줘서 내가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던데 사기를 쳐? 아유, 정병장님, 존만이가 아니라 존바라라고요. 좀비 할 때 좀, 바보 할 때 바. 존바라라고? 예, 존바라요. 벌써 다들 재밌다고 난린데. 아씨, 나만 못 봤잖아. 괜찮아요. 존바라 TV 구독만 해두면 올라올 때마다 알려주거든요. 그래? 완전 짱이네. 뭐 어떻게 하라고? 유튜브에 존바라 TV 구독이요, 구독. 야, 그건 또 얼마냐? 공짜예요. 와씨, 야, 그럼 구독 안 하면 완전히. 왜 말하다 마세요? 아, 저번에 X이라 그래서 욕먹었어. 또 했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우사인 볼트, 그 힘의 원천이 뭔지 아시나요? 정도 원마? 그렇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풍부해서 여성의 노화 예방은 물론 피로와 음주 속쓰림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성장기 어린이 발육과 뇌 발달도. 이게 천연 도핑이었군요. 한강 일대에서 농장직인 농민 이정도가 직접 재배했습니다. 이정도가 만든 정도 원마. 네이버 검색창에 정도 원마로 검색해 주시고요. 전화 080-777-6776 080-777-6776.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오늘은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은 교회로, 정치인은 국회로. 정치인 무 인사드립니다. 잘하고 있어. 인명진이를 시원하게 할퀴는데 역시 저력의 무 당신밖에 없어. 우리 환희가 인명진이하고 사이가 안 좋지. 환아, 너와 내가 뜻이 통하는 때가 다 있구나. 당신이 새누리당에 있을 때 인명진이한테 그 당에 왜 있지 빨리 나와 이런 얘기를 들었나? 그래. 그러던 인간이 지금은 새누리당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드라마면 막장 드라마라는 얘기를 들을 판이라고. 환아, 니도 이참에 나와라. 청와대 누나가 아웃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거기서 뭐하니? 지금 나한테 거기 있어서 뭐하냐고 묻는 거야? 그런 이야기하고 다시 여기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게? 이 새끼, 야, 내가 인명진이냐? 나 무야, 무. 아니, 무하고 인명진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환아, 니는 나를 뭘로 보냐? 무긴 뭐야? 발기불능 정도가 아니라 호흡 불가 상태의 산송장으로 보지. 안 그래? 닥치지 못해, 이 새끼야. 환님 요즘 뭐 하십니까? 나 도 닦고 있지. 서로 나 잘났다 할 때는 발을 빼고 기다렸다가 시대가 부를 때 나서는 그런 타이밍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환아, 곧 있으면은 청와대 누나 몸에다가 염칠 텐데 그럼 니는 어떻게 되는 거니? 다음 총선까지 3년 남았어. 정치에서 3년은 30년이라고. 3년 후에 내가 대선 후보가 돼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긴 4년 전에 내가 대선 주자 1위였으니까. 근데 환아,
니는 뭘로 대권주자 이미지를 만들 생각이니? 내는 보스, 큰형님, 카리스마, 이런 거였는데. 나는, 경제 전문가. 이 새끼야, 그건 너무 추상적이지. 아, 그래? 그러면, 뚝심의 지도자. 더 추상적이지, 이 새끼야, 이거 어때? 자산 증식의 대가. 아니, 내가 언제 국민의 자산을 증식시켰지? 허나, 빚도 자산이라며? 빚내서 아파트 사라고 꼬드겨서 자산을 얼마나 늘려놓았니, 니가? 닥치라고! 나는 한 번도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어!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 그러면 말이야. 허나, 니가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저 환입니다. 제가 경제를 죽였습니다. 이제는 죽인 경제를 살릴 차례입니다. 기회 한 번 더 주이소. 이러는 게 어떨까? 닥치지 못해! 자자, 퀴즈 문제 풀 차례입니다. 박근혜를 예수와 소크라테스에 비유한 서석구 변호사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 기원전 1700년대 이 법전도 피해자의 무죄 주장 권리를 인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법전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자리 잡은 바빌로니아의 왕이 만든 인류 역사 초창기 성문 헌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법전은 무엇일까요? 이 정답. 네, 환 빨랐습니다. 자, 정답은요? 이 정답은 국가보안법전. 아니었습니다. 이런 무식한 새끼. 서회자, 정답 바로 가자. 정답은 대법전. 에이그. 자, 모두 정답 못 맞히셨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팟빵 게시판에 이메일, 그리고 정답,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추첨해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보내드리겠습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김구의 이름으로 자주 독립의 나라를, 김대중의 이름으로 평화 통일의 나라를, 노무현의 이름으로 편법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까? 촛불은 합리적 언어가 비합리적 언어를 몰아낸 일대 사건. 이재명의 언어와 철학을 말한다. 어느 날 이재명을 만났다. 도서출판 이맛돌.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베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극한의 바다 러시아 베링해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잡자마자 내장과 뚜껑을 제거하고 급속 냉동시켜 북극의 신선함이 살아있는데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찾고 또 찾는 이름하여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다리와 어깨 살만으로 구성돼 있어 가성비가 은하계 최고이며 각종 모임이나 선물용으로 깜짝 준비하시면 바로 스타됩니다.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오시면 수많은 후기가 그 품질을 증명합니다.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박근혜가 탄핵 불복형
자진 사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뭐 한두 명이 지나가면서 한 얘기 같진 않고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걸 보니 뭔가 구조적인 그런 꿈틀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수뇌부에서는 정치적 타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중간 사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건 탄핵 불복형 자진 사퇴다. 약간 이제 결이 다른 얘기죠. 어쨌든 지금 중간에 탄핵 심판 결정을 받지 않고 중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둘 수 있다. 그 얘기가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오늘 나왔던 얘기는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월 24일에 변론 종결을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연기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측의 이제 그 뜻을 받아들여서. 근데 27일 그 변론 종결하는 날에 갑자기 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 나오겠다. 3월 2일이나 3월 3일 정도에 나오겠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 헌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어쨌든 27일 전에 뭐 27일에 나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더 지연을 시키겠다고 하면 헌재는 받아들일 수 없고 헌재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겠죠. 그럴 경우에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 당사자가 나온다는데 왜 그걸 막느냐, 이 헌재가 왜 이렇게 재판을 하냐, 막 이렇게 강하게 강도 높게 비난을 하면서 그러면 대통령이 짠 하고 나는 그러면 자진 사퇴를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탄핵 심판을 이제 거부하는 방식이고, 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제 라디오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지금 대통령 측에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걸 보면 정상적인 재판 심리라 볼 수 없다. 무조건 헌법재판의 틀을 깨서 헌재 결정을 받지 않겠다고 불복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측면에서 자진 사퇴를 하고 그것이 이제 박 대통령 지지자들한테는 동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 대통령은 당장 이제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검까지 연장이 안 되고 검찰로 수사를 넘어가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탄핵도 피하고 구속 수사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또 한 번 동정표를 이제 호소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조금 더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제 그 근거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의 안위나 신상이나 이걸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국민들이 아메바가 아닌 이상 이런 시나리오가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예, 먹히지 않죠.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 지금 펄쩍 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자진 사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상당히 그런 전혀 1도 그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서 이제 깽판을 치는 것도 전혀 상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 그 대리인들이 워낙 개성이 강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 이후에 계속 상상 이상의 것을 이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도 안 받았죠. 특검 이제 조사도 지금 안 받겠다고 하고 있죠. 어쨌든 상상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들을 이제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다음 주에 어느 날 갑자기 아이씨 들어서 못해 먹겠어. 나 헌재 너무나 불공정하고 나 이러려면 그냥 자진 사퇴할래. 라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야당에서는 견제구를 날리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뭐 야당도 그렇고 저희 뭐 언론인으로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일단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니까 김태규 기자님 보시기에는 진짜 박근혜가 탄핵 심판 전에 사퇴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 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개인의 어떤 지금 상황, 신변, 뭐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보면, 탄핵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인용이 되면 완전히 파면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조차도 받을 수가 없고 완전히 모든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뭐 이런 것을 다 그게 이제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조금이라도 정말 자신이 이제 그 안위를 생각을 하고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구속 수사 아니겠습니까? 예. 최순실도 들어갔고 이재용도 들어갔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자신이 지금 궁박한 처지인 것이고 이런 부분을 조금 모면해 보려고 한다면 어쨌든 전직 대통령의 이 자격이라도 조금의 그 권한 뭐 예우라도 좀 받고 거기에 기대려면 파면을 피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어쨌든 탄핵 심판 이전에 그냥 자진 사퇴를 해버리는 게 주판을 튕겨보면 그게 이제 조금 더 낫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청와대도 탄핵 기각적으로 완전히 기울었구나라고 판을 읽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지금 여권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고 워낙 그 헌재에서 변호인들이 이제 하는 생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쨌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배리인단도 이제 그런 짓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정세 판단이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그 지금 박근혜가 이제 탄핵 심판 전에 이제 사퇴 입장을 밝힌다고 했을 경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우려는 사퇴한단 말이죠. 뭐 어찌됐건. 그러면 네.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를 한단 말이에요. 뭐 박근혜가 사퇴를 했는데 탄핵 인용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각하하자. 네. 라고 해놓고 박근혜가 네. 나중에 말을 뒤집으면 이건 뭐 완전히 탄핵 심판이 무효화가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이미 또 한인섭 교수께서 이미 다 이렇게 밑장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대로는 못하죠. 그렇습니다. 이 밑장 깔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예. 아니, 그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안 하고 그냥 인용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걸 이제 해석을 통해서, 아니, 이건 그래도 어쨌든 이게 파면 절차 우리가 가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 그것도 결국은 이제 헌재 재판관들 평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말을 뒤집건 말건 그냥 그 자리에서 탕탕탕 해버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니 청와대에서 아예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게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그러니까 인용으로 해서 박근혜 파면을 결정해도 네. 이 판결 자체는 뭐 이건 절차적 문제부터 내용적인 이런 모든 본질까지 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 수용 못한다. 나 그냥 청와대에 있을래. 이럴 가능성을 걱정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그야말로 이제 점거 농성이죠. 네. 청와대 점거 농성인데.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명문 규정은 없고 사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예. 너 나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경찰력을 동원해서 끌어내야겠죠. 네, 명도를 해야죠, 명도. 네네. 하여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 집행을 해야 됩니다. 행정 대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 행정 대집행이 클 대자의 대가 아니라 대신해서 집행한다 해서 행정 대집행. 네. 예.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문재인 전 대표 섀도우 캐비넷을 구성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지만 내각 명단 찌라시가 돌고 있는 모양이죠? 예, 명단이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조금 이제 전파가 된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게 가짜니까 그 명단에 누가 올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캠프 쪽에서는 이거는 사실 무근이다 강하게 이제 부인을 했고요. 예. 어쨌든 허위이긴 하지만 허위의 사실이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 그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총리에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있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노영민 전 의원, 그리고 정무수석에는 전병헌 전 의원, 그리고 교육문화수석에는 최재성 전 의원, 그리고 홍보수석에는 그 양정철 전 비서관 이렇게 이름이 올라 있고요. 예. 그 사회부총리에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돼 있고 경제부총리에는 지금 그 캠프의 경제팀 이제 수장이죠. 조윤재 서강대 교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는 전해철 의원이 있고요. 예. 행자부 장관에는 송영길 의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효기 의원, 전 의원이죠. 예. 그리고 문화체육부 장관은 도종환 의원, 그 금융위원장에는 주진형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에는 홍종학 전 의원, 예. 이렇게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일단 보면은 상당히 좀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진짜.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번에 그 SBS 국민면접에 출연해서 그때 이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염두에 둔 어떤 내각의 인사가 있냐고 물었을 때 있긴 하지만 이제 실명은 밝힐 수는 없다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각은 이제 당연히 국무총리부터 지명할 거다. 근데 국무총리는 탕평. 제가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탕평을 이루며 국민 통합을 이루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얘기는 이제 호남 출신 인사를 이제 총리에 기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는데 전윤철 전 감사원장 호남 출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상이 이제 가능한 것이고 여기 보면 뭐 조윤재 교수 지금 사실상에 가장 가까운 이제 과외 교사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런 것도 있고 김상곤 경기교육감 사회 교육부총리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고요. 뭐 전해철 의원도 청와대 예전에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법무장관 충분히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양정철 전 비서관도 뭐 이른바 삼철이라고 해서 뭐 비선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이제 매우 가까운 이제 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보수석 얘기도 있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캠프에서는 오히려 더 좀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예. 김경수 대변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서 정체불명의 문재인 내각 청와대라는 제목의 명단이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서 심히 유감이다. 네, 명단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아직 탄핵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문재인 예비 후보를 음해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며 당사자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캠프는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 의뢰뿐 아니라 이를 무책임하게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화의 필요성을 좀 느낀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문재인 캠프가 여러 아주 그냥 메머드급 아니겠습니까? 또 인재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영입이 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뭐 벌써부터 누구는 자리를 주고 누구는 자리를 안 주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캠프 내에 어떤 분열 뭐 이게 이제 있을 수가 있고 또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대세론 그러면서 마치 대통령이 다 된 듯이 이제 행동한다. 이런 그 비판을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이런 섀도우 캐비닛 그 명단이 나도는 것은 또 이제 정말 또 그런 그 논란을 대통령 행세 뭐 이런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캠프에서 이렇게 좀 강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누가 지어낸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평론하는 것 자체가 뭐 무의미합니다만은 정말 이대로 된다면은 어때요? 좀 실망스러운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상 가능한 범위에 그 내각 명단이어서 예. 네, 조금 참신함이랄까요? 예, 그건 좀 떨어질 수 있죠. 야권 전반에 걸쳐서 뭐 바른정당까지 갈 거 없고 뭐 국민의당도 뭐 그렇다면은 빼고 적어도 좀 진보적 외연을 넓히는 개혁의 어떤 진취성, 진정성을 담는 그런 인선이 이루어진다면은 초기에 굉장히 활력을 얻을 텐데 이거 다 보면은 친문재인 쪽이어서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이건 뭐 너무 자기 사람만 챙겼다 이 얘기가 나올 법도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니라고 하니까 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얘기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섀도우 캐비넷 밝힌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한 사람만의 정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뜻을 모아서 집단지성이 있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취지니까요. 예, 그래서 또 이런 섀도우 캐비넷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만한 어떤 인재풀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과시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후보들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범죄는 끝까지 파헤치겠다. 최근에 중도 우클릭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불편한 지지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기 위한 그런 적시타를 한번 만들어 보려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그 촛불혁명 실현 정책 공약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정권 교체 후에도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범죄 수익은 1원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의 완성은 권력자의 교체나 정권 교체를 넘어서 촛불 민심의 열망을 실현하는 진정한 촛불 정권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 사드 배치 중단, 국정교과서 폐기, 성과 퇴출제 등 노동계약 중단, 언론장악 금지법 처리 등 촛불 공동행동이 내놓은 6대 긴급 현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대한민국 주권자들이 2016년부터 어떻게 세상을 바로잡았는지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청와대에 촛불혁명 기념관을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상대적으로 이제 주목을 이제 덜 받고 있는 이재명 시장인데 어쨌든 안희정 지사의 이제 선의 발언 이걸로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촛불 민심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듯이 분노를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딱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리얼미터 자료 보니까 말이죠.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뭐 무의미한 하락이죠. 사실은 뭐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하락세는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다 할 상승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하고 이재명 시장이 두 자릿수로 다시 회복을 했어요. 10%대로. 이거 보면서 다른 여론조사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승 추이, 하강 추이가 맞는지 이 선의 발언이 이 어떤 변곡점을 마련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 탄핵 국면에서 지금 핵심 변수가 되고 있는 특검 연장 이게 불발될 경우 과연 더불어민주당 내에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 3파전은 어떤 양상으로 흐를까? 이것도 상당히 주목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특검 연장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일단은 세게 나왔고요. 지금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면서 지금 세게 나왔고, 그런 측면에서 정말 어떻게 그 이후의 상황을 새 후보가 관리하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한 대목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안 되면은 이재명 시장은 좀 덕을 보고 문재인, 안희정 두 분은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조금 많이 좀 처지는 모습이었는데 이재명 시장이. 근데 저는 어쨌든 흥행 측면에서 조금 더 이재명 시장이 좀 힘을 내서 승부가 되는 그런 데까지 조금 치고 올라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3파전이었을 때 훨씬 더 흥행의 성공 가능성이 높으니까. 알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오늘 브리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직거래다오. 불안한 마음 날려버리고 중개수수료 부담 프리. 웹과 앱에서 두꺼비 세상. 만나보세요. 두꺼비 세상.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 만나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중요한 시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유, 예. 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자유한국당에 입당까지 하셨는데. 예. 제명당하셔가지고. 충격이 굉장히 크실 텐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밤잠을 못 이루고. 아니, 저는 우리 선생님이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 입당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예. 저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선 후보가 좀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김문수나, 하다못해 대선 출마 안 하겠다는 김무성까지 불러내려고 막 이러고 있는 차에. 매우 훌륭한 대선 후보가 자유한국당에 들어갔구나. 그래서 좀 기대를 좀 했는데, 안타깝게 됐네요. 일단 사람을 못 알아보는, 이런 좀 비정하고도 척박한 철학. 다시 한번 자유당의 그런 위기를 제가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일단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향후 전국 전망 좀 한번 해주시죠. 글쎄 제가 이렇게 예언자도 아니고 저보다 더 뛰어난 정세 분석가도 많은데.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3월 13일 이전에 헌재에서 탄핵을 가결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대선을 치러서 정권교체를 이제 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9%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봐서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49%가 됐던 건 난 절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제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 오랫동안의 어떤 국정농단에 이제 질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어쨌든 새로운 나라 체제 이런 걸 만들기를 이제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지율이 나왔다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아주 매우 흥미롭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 호남 지역에서의 대선 구도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호남 지역을 참 많이 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호남에 고향이나 이런 연구가 있어서는 아니고, 제가 이제 정주하고 다산을 연구하다 보니까, 강진하고 해남 일대에, 지역분들과 아주 인간적 관계를 오랫동안 맺고 있어요. 자주 가서 술도 마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주 저한테 의미 있는 말씀들을 그 지역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문재인 대표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이제 믿을 수 없다. 한번 혼을 내켜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때 국민의당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당선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미안하지만 민주당에서 거의 제명당할 뻔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안철수 바람을 국민의당이 함께 하면서 당선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분들한테 좀 약간의 비판을 좀 했어요. 아니 민주주의 성지인 광주와 호남 지역에서 이렇게 비민주적인 사람들을 당선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미안하기는 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민주당 이번에 혼 좀 내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내려가서 만약에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야권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그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민의당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안철수 후보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천정배나 정동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될 수는 없는 거고, 현재 상태에서 안철수가 끝까지 야권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의 내부 경선이 또 있겠죠. 그죠? 가령 이제 문재인이나 안희정이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 셋 중에서 이렇게 그 후보가 된 사람하고 국민의당 후보가 된 사람하고 경선을 이제 해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했을 때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그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 아무리 뭐 국민의당이 호남을 갖다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호남 사람들이 이번에 정권교체의 어떤 대의를 단순하게 호남 지역 사람들만을 위한 국민의당이 지지로 우리가 하지 않는다. 만약 국민의당이 이번에 야권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국민의당을 옛날 새누리당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지를 철회하고 다음 총선에 어느 누구도 당선시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예. 뭐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에 정권교체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한 발 더 나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 헌재에 대해서 박근혜 측 변호사들이 김평우 변호사를 대표로 하는 사람들이 막말 파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이렇게 엄청난 막말 파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3월 12일 날 내지는 13일 날 뭐 이렇게 탄핵이 최종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역으로 보신 겁니까? 아니면은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도저히 좀 안 될 때 지난주에 워크숍을 갔더니 제 모교 교수님께서 이 브리핑을 잘 들으시는데 저한테 다 좋은데 자꾸 주역점 얘기 좀 하지 마라. 술 한잔 먹으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근데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굳이 점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 좀 하고 싶었어요.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긴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법원에서 영장 기각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가 그날 이제 늦게까지 글을 좀 쓰다가 좀 피곤해서 좀 잠을 자고 새벽에 좀 일어났어요. 이제 머릿속에 저 인간 저거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2시간인가 자고 잠이 깨더라고요. 이제 그 TV를 이제 켰더니 영장이 기각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다가 마음을 좀 다잡으면서 여러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판사가 왜 그랬을까? 물론 이제 나름대로 판사가 고민 끝에 영장 기각을 했겠죠. 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하는 것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이 사람이 도망을 가서 자기의 죄를 은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고 그걸 허락을 해서 일단 구치소에 넣어서 도망 못 가게 이제 하겠다는 것이 이제 영장 청구의 의미인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병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고 판결문에 대해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홍준표 이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좀 관련된 일이 있어서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이 좀 잘 해결돼서 저녁 때 이제 저하고 뭐 연배도 좀 비슷한 분이어가지고 소주 한 잔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검사들 세계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검사들 세계라는 것이 다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아는 거고 굉장히 정의로운 검사인 척 하는 사람도 있고 사악한 검사로 나오는 뭐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옛날에 우리 그 대학 다닐 때 나왔던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박상원 씨가 당시에 이제
뭐 서울지검 뭐 검사 뭐 이걸로 이제 나와가지고 저 조폭들 만나는데 권총을 막 쏘면서 현장에 나가서 막 조폭들 체포하러 다니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실제 이 검사들이 총 갖고 다니면서 조폭들 좀 잡느냐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주 좀 수준 낮은 질문이죠 이게. 그런 걸 이제 물어볼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뭐 술자리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자꾸 자기가 옛날에 조폭 잡았던 뭐 영담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난 실제 그렇습니까라고 이제 물어보고 홍준표 그분이 진짜로 실제 옛날에 뭐 조폭들 잡으러 총 들고 다니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예. 다 거짓말이다. 그럴 수가 없다. 예. 검사들이 그 업무량이 좀 많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검찰 수사관들이 만든 조서를 제대로 읽고 재판정에 가는 경우들도 별로 없다. 예. 그래서 자기들 그 요약서 있다는 게 있어요. 요약서. 그래서 요약서 보고 구형 때리고 그러고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지금 변호사 생활 하다 보니 그때 자기가 그런 게 좀 미안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순간 제가 화가 막 엄청나게 났어요. 제가 이제 앞서도 정조 전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조가 쓴 문집인 홍제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그 판결문을 읽을 때 경전이 있듯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삼심제도가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초심은 이제 지방에 있는 고을 수령들이 하는 거예요. 한 고을에서 있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두 고을 수령까지 같이 와서 3명의 수령들이 그 사건을 갖다가 이제 심리를 합니다. 이제 요즘으로 치게 되면 재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중재면 이제 그 가명으로 올리는 거죠. 가령 뭐 제가 살고 있는 수원에서 사건이 생겼다. 그럼 이제 경기도 관찰사부로 올리는 거죠. 경기 가명으로 올리게 되면 거기서 이 사건을 이제 관찰사가 심리를 하는데. 여기서 도저히 그 해결이 안 된다. 뭐 가령 강상죄, 아들이 아버지를 때렸다든가 아니면 뭐 노비가 주인을 때렸다든가 아니면 뭐 살인 사건이 났다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중죄이기 때문에 국왕만이 이제 판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해서 어쨌든 관찰사가 전체적인 사건들을 쫙 정리를 하고 그래서 자기의 의견은 이런데 전하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던가 아니면 전체적인 사건의 정황들을 탁 내서 1심 판결에서는 이렇게 하고 2심 판결에서는 어떻게 했다. 가령 이제 2심 판결에서 이 사형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사형을 한다든가 유배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 하고 이제 올리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가명에서 내린 판결문들인 거예요. 정조가 읽었다라고 하는 판결문 는 바로 이런 판결문들인 거죠. 1차 재판 결과, 2차 재판 결과가 합쳐져서 이제 국왕한테 왔던 건데 이것을 갖다가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검사들이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경전을 대하듯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삼경, 시경, 서경, 역경이든 얘기든 춘추든 아니면 사서든 이런 경전을 대하듯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 사실은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그건 거의 그 진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그 경전들을 아주 공손하게 겸손하게 차분히 읽으면서 뭔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듯이 그 판결문을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차분하게 읽으면서 그것을 갖다 다시 재판을 해서 사람을 살린 게 너무도 많았다. 지금 이 관리들의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너무나 엉터리가 많다. 이거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진짜 의도 혹은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그 중요한 그 일들이 바로 이것을 꼼꼼하게 읽고 그리고 명확하게 해석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이번 그 우병우의 영장 기각 부분이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느냐. 우리가 물론 이제 사법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아주 비난을 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재 법률 구조상 국가 체제상 사법부가 내린 것을 우리가 뭐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막 법원에 가고 막 폭탄 던지고 다 때려 부시고 다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표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바꿔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사람들의 동료의식들. 그러니까 뭐 사실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판사나 검사나 같은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내용들을 쭉 분석해 보면서 특검이 실수했다. 우병우를 갖다가 영장을 완벽하게 청구가 승인될 수 있도록 사실은 검찰을 조사했어야 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우병우를 조사하지 않았던 그 검찰에 대해서 우병우가 팔짱을 끼고 자기를 그 조사하던 검사들한테 막 지시하듯 하고 그 두 검사들은 그 손을 갖다가 막 공손하게 잡고서 우병우의 이야기를 듣는 이 모습이 현재 검찰인데 이 검찰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 특검이 검찰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특검이 굉장히 열심히긴 하지만 특검이 그 부분에 동료의식을 갖고 자기들 그 사람들은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병우를 갖다가 체포하지 못했던 거죠. 그게. 예. 옛날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이게 뭐 딱 법과 연결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의 동료의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선시대 때 말이죠. 우리가 이제 유배를 가지 않습니까? 그죠? 유배를 가게 됐을 때 유배지에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사실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지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이렇게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다산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은 뭐 꼼짝도 못 했는데 저 유배 간 지 4년 뒤에 정순왕후 죽고 나서 군수도 만나고 거꾸로 뭐 대학자니까 또 이 사람 전공 교체되면 중앙회가 컴백해가지고 또 판서할지도 모르니까 군수들이 어쨌든 유배원 그 고위관료 출신들한테는 잘 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경계 구역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주 무서운 조직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조직들이냐. 향리 조직들이에요. 향리 조직들. 그러니까 이방, 호방, 예방, 형방하는 그 이섭애들인 거죠. 네. 실제 조선시대의 어떤 지방 행정은 다 이 사람들이 했고 중앙에서도 큰 결정들은 양반사대부 출신으로 과거에 합격한 중앙 관료가 하지만 중앙 관료 밑에 수십 명, 수백 명의 향리들이 존재하는 거 실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반 사대부들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 막 다 정치를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정치를 주도했던 세력들의 핵심적 내용들은 바로 이 이섭애들과 결탁하고 있는 상인들이에요. 상인들도 조선시대 정경유착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지금 이 재벌들하고 정치인들하고 정경유착 하듯이 조선시대 때도 정경유착 말도 못하게 심했고 그래서 그 상인들이 정승판서들 막 좌지우지하고 자기들한테 이권 안 주면은 막 혼내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기에도 이제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심노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남천일록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심노승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론 계열의 인물인데, 정조가 죽고 나서 저 부산 옆에 기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장으로 이제 유배를 갔어요. 유배를 갔는데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본 거예요. 서산에서 초대형 사고를 쳐갔던 이방이, 그 기장으로 유배를 와 있는 거예요. 유배를 와 있는데, 이 사람은 말이죠. 유배 비용도 다 그 기장에 있는 기장현에서 향리들이 기장현 그 운영비로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도 갖다 주고 반차도 갖다 주고 막 이러고. 여기도 전관예우군요. 전관예우가 확실한 거죠. 근데 심노승은 이제 뭐 양반 출신인데 그래도 나름 이제 소론의 명문가 출신인데 좀 쌀도 떨어지고 반찬도 떨어지고 또 옷도 해지고
그럴 때 현해가 갖고 나 좀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사는데 이 사람들은 뭐 당당하게 가서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휴가를 가는 거예요. 유배 온 사람들이 뭐 2박 3일 3박 4일 휴가 가는 게 아니라 가서 한 10개월 정도 휴가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유배살이를 하는데 10개월 동안 휴가를 갔다 와. 저는 유배를 갔는데 휴가를 간다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남천일록을 보니까 아주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의 동료의식들, 이게 잘못된 동료의식들이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인다는 거죠. 죄인이 아니야. 1년 중에 2달만 현장에서 딱 그 유배지로 돌아와갖고 그 지역에 있는 향리들이 대우해주면서 폼 잡고 밥 편하게 먹고 술도 좀 먹고 일종의 거꾸로 거기가 유배지가 휴가 유배지가. 그리고 자기들은 고향에 와서 폼나게 살고. 저는 이런 잘못된 동료의식들이 사실은 밀란의 원인이 된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권력을 갖고 있는 하급 관리들이 이 정도면 고급 관리는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분노로 밀란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또 그 밀란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또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꼭 이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우병우의 그 영장 기각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저 잘못된 동료의식이 너무나 질기게 지금 박혀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바꿔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사회가 참된 민주주의 사회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부끄러운 초상이죠. 우리의 그 한계고. 참 우병우라는 한 사람 집어넣기가 쉽지 않고요.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병우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건데 만약에 같은 죄목인데 예를 들어 죄를 모르는 사람이다. 100% 감옥 가지 않았겠어요? 뭐 이거는 뭐 무조건 감옥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사람들 말도 잘 지어요. 법꾸라지라고 그죠? 저는 처음에 그 삼성의 이재용이 영장이 기각되고 두 번째 특검이 넣었을 때 영장이 발부될 거다라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벌들에 대해서 법원이 함부로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뭔가의 끈들이 좀 있겠죠, 그죠? 두고 출발해야 한다. 한편의 시 같죠? 그렇습니다. 잠언 같기도 하고요. 우리는 무거운 배낭에 치여서 산도 못 올라가고 뭐 중도에 포기하고 아예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악착같이 그 배낭을 메고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도 하겠죠. 아주 오랫동안 인상이 남는 구절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뭐 자기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비트겐슈타인이 아주 유명한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돈은 나의 생기를 빼앗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해하냐면요. 나는 나의 돈을 돌려줘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나 자신이 바람 빠진 튜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바람 빠진 튜브처럼 느껴졌답니다. 어떤 생의 긴장감이랄까요?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별로 못 느끼게 됐다는 얘기겠죠. 돈의 노예가 돼서 생기를 다 빼앗긴 그런 형국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모양입니다. 저는 돈이 끝없이 쌓여 있음에도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그 사람들의 심사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지.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돈 앞에서 자신의 신념과 또 그동안에 했던 발언들을 모두 포기한 그런 분을 봤거든요. 저도 많이 봤어요. 이런 분들 보면은 눈알이 확 뒤집혔다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자신의 삶 모든 것,
자존감 모든 것을 뭐 내놓고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말릴 수는 없겠죠. 네. 왜냐면 자본주의가 원하는 인간상이기도 할 테니까요. 예. 네, 뭐 이건 단순한 만족의 문제가 아니고 삶이란 무엇이며 내가 사는 이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에서 이른바 자발적 가난과 돈에 대한 사유가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제가 이 책을 고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사실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 언어가 없다는 건 그 지도자를 뽑은 사람이 비극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죠. 뭐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는 우리 모두가 깊이 성찰해야 할 몫이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그런 인간을 지도자 또는 꼭두각시로 앞세우고 조종한 자들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물어야 될 겁니다. 이 언어 철학의 대가인 비트겐슈타인이 하는 유명한 말 중 하나입니다. 예. 몇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이 논리철학 논고에서 한 유명한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 어떤 표현을 쓰느냐, 어떤 어휘를 맥락 속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 또는 세계관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상의 한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말할 수도 없다. 상상력의 한계가 곧 언어의 한계로 바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고하고 생각하는 수준에서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씨의 언어 행동 분석을 해보면은 이건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씨뿐만 아니고 한국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언어들은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연히 내뱉는 것 같지만은 예.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의 수준이랄까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분명히 깃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포착해내느냐가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언어로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한 사회를 이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모두가 그 이미지에 포섭돼서 사고 능력 자체를 박탈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확장이나 심화 속에서 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또 깊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언어들의 오고감, 또 논쟁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사회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가능할 리가 없죠. 예.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제어하고 모든 다양한 언어의 가능성들을 닫아버릴 때, 그럴 때 민주주의의 숨통이 막혀버릴 수밖에 없겠죠. 예. 사실 박근혜 씨를 비롯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뭐 이런 뭐 변호사라는 사람들의 언어들, 그 속에 깃들여 있는 그 사람들의 의식들, 생각의 방향성들까지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의 책도 어렵고 또 생각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아주 깊이 있는 사유를 펼치는 과정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자기 일상과 관련된 다양한 일기들을 씁니다. 그런 그 일상적인 삶의 언어들이 깊이 있는 논리적인 언어로 다시 추상화되고 그 추상도가 높아진 것들이 다시 삶으로 내려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비트겐슈타인이 낯설더라도 이 인생 노트는 한 권 머리맡에 두시고 한 편 한 편 시처럼 읽으시면은 많은 생각을 화두 삼아 이어나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예. 자기 언어는 있는데 이게 설득력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것도 언어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이건 예. 단순한 미사여구나 예. 뭐 어떤 수사학을 위한 수사 이거하고 좀 다르겠죠. 예. 그 사람의 진정성이랄까요, 진실을 담은 언어야 비로소 빛을 발하겠죠. 자기 언어가 분명히 있는데 그 언어가 너무 날서서 이게 또 국민들에게 부담과 또 상당한 반감을 사는 경우는 또 어떡합니까?
근데 그 방향은 옳은데 싸가지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글쎄요, 뭐 세상에 싸가지 없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사실 그 비트겐슈타인만 해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마 밥맛이었을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다 모든 걸 팽개치고 안 가도 되는 군대 가서 생고생하고 그리고 저기 이상한 뭐 배관공인이 뭐니 이런 거 전전하면서 자기는 한계 상황 속에서 철학을 해야 된다, 사고를 해야 한다라고 여기 다니면은 얼마나 이게 밥맛이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한 깊은 애정이랄까 삶에 대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 묘비명 비슷한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전해주시오. 나는 멋진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한다라는 걸 저우명처럼 삼았다 그래요. 여기 금방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언어야 뭐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수나 또는 완곡한 표현을 쓸 필요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언어의 진정성까지, 언어에 담긴 진정성까지 또 언어가 가파르다는 얘기로 표현이 날카롭다는 이유로 그걸 의심해서는 곤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책 제목 다시 한 번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비트겐슈타인의 인생 노트입니다. 인생 노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매일 일부 코너죠.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분들께 도서출판 동산사에서 협찬하는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정복 선물 보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정복의 저자는 바로 저 김용민과 김남영 작가인데요. 캐리커처는 제 아들이 담당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정복. 네, 국제뉴스에 숨어있는 의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국제뉴스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정복. 당첨된 분에게는 제 사인이 담긴 책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도서와 함께 선글라스를 보내드리는데요. 프랑스 하우스 아이웨어 브랜드 코페낙스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세상에 없던 디자인 코페낙스 아이웨어. 안경업계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해온 코페낙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함께 드립니다.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두모실 펜션. 네,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고향이기도 한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을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드립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는 보기 가운데 마늘 주사와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는 거였죠. 의외로 답이 쉽습니다. 2번 마늘 주사엔 마늘이 안 들어간다. 네, 안 들어갑니다. 정답자 차디찬 겨울바다님. 박근혜가 하야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허탈합니다. 우울증이 생기겠습니다. 그 하야가 뻥일 수 있다니까요.
더 조금만 더님,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라고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어제 피박 퀴즈 당첨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받으실 분입니다. 어제 피박 퀴즈는 자유당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원로 목사로 있는 교회 이름 맞히는 거였는데 갈릴리 교회였습니다. 루케리아님? 네. 황교안 총리 분노 유발자의 암 유발자군요. 네. 하이텍 구미님, 보수의 심장 구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박근혜를 찍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바람은 탄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벽에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이 올라옵니다.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안녕.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